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몰고 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똑같은 벽이더라도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둘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세상에, 아니 루미나 주가가 40%가 뛰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 보내드렸죠. 영상 보내드리고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테슬라 쇼친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에이 설마 그렇게 하지 않죠. 잘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도 조금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정도의 영상으로 루미나 주가가 올라갈 수 없지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가가 40%가 뛰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러면서 테슬라는 하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가고서 많은 분들이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X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채널에서 마크로버의 테스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 실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테슬라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조회수는 무려 1250만 회가 넘어서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비난 여론이 계속 거세지고 있다 보니까 마크로버가 요거 지금 편집돼 있어서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원본 영상을 그냥 보내줄게, 난 떳떳해 라는 차원에서 원본 영상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일단 그 원본 영상을 보도록 하죠. Here we go. Here we go. Holy shoot!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마크로버가 얘기하는 것은 이 원본 영상 보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런 뜻에서 올린 건데, 원본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비난 여론은 더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인터뷰를 통해서 마크로버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충돌을 했는데 충돌한 테스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왜냐면 이 종이가 쭉 빨려 들어가서 이 충돌 실험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벽을 세우고 다시 한번 들이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2번 실험을 했다는 건데 그 이상 충돌을 했는데 왜 영상은 하나만 올리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비난 여론은 왜 FSD를 작동시키지 않았냐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상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영상에서도 너 자꾸 FSD라고 말하는데 이거 FSD 아니야, 이거 오토파일럿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설마 저는 FSD를 작동 안 시켰을까? 이런 실험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상의 제목 자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속일 수 있을까 잖아요. 당연히 FSD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분 말이 정말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이든 FSD든 어차피 비전 센서를 사용하니까, 어차피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똑같을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FSD와 오토파일럿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 테슬라 유저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FSD와 오토파일럿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FSD를 사용했을 때는 사물을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있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통해서 여기에 수많은 실제 상황, 실제 영상들을 다 던져주고, 그리고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AI 학습 결과물, 그 데이터만 차에 실어 놓은 거예요. 사실상 AI가 운전하게끔 하는 거죠. 반면에 오토파일럿은 상대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에 가까운, 기존 자동차하고 큰 차이 없는 그런 가벼운 ADAS라고 볼 수 있어요. 오토파일럿은 차, 사람, 자전거, 차선같이 미리 정해놓은 사물을 학습해서 크기에 따라 거리를 추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끔 가다가 긴급제동 있는데 왜 벽에 들이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던데, 미리 정해놓은 사물이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라면 미리 정해놓은 사물이 아니면 반응을 못합니다. 길에 박스가 있거나 뭐 벽이 있거나 벽에 사진이 붙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FSD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 화각의 카메라를 함께 인식하는 방식으로 사물과의 거리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흔히 테슬라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2개를 한 쌍으로 쓰는 스테레오 카메라는 없지만 여러 개의 카메라에서 들어온 빛을 분석 없이 그대로 AI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카메라에서 들어온 사물과
눈과의 간격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눈이 스테레오라서 그래서 거리를 정확하게 수치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두 눈이 있으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몰라도 거리를 막연히 알아낼 수 있듯이 테슬라의 AI는 여러 카메라가 있을 때 전면뿐 아니라 측면, 후면까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거리를 스스로 파악하게 됩니다. 센서가 충분하다면 자연스럽게 그 센서들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공신경망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오토파일럿에서는 이런 것들 착각될 수 있죠. 그렇지만 충분히 학습된 FSD라면 사진 속의 길이 원래는 멀리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나치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거리 착시라는 게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킹이라고 하는 유튜버 있잖아요. 이 유튜버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못 속죠. 우리 눈이 두 개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무심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아니니까 자킹이 보여주는 요거는 렌즈가 하나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렌즈가 두 개만 돼도 앞에 네모판이 있으면 이 뒤하고 앞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이런 시각 효과에 속지 않는데 화면에서는 이걸 속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한 유튜버가 실험을 재현한다면서 비슷한 크기로 벽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FSD를 실행시켜서 비슷한 실험을 해보였어요. Feet aren't touching, hands aren't touching. It's gonna hit the wall. 그런데 FSD지만 벽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을 테스트해도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또 브레이크를 밟은 거고요. 또 밟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마크 로버의 말이 맞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차는 구형이고 FSD도 기존 버전이었습니다. 최신 FSD가 설치된 2024년식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몰고 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벽이더라도 사진에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벽이라는 걸 쉽게 인지하고 스스로 아주 쉽게 멈춰서는 것을 보여주네요. 테슬라는 흔히 하드웨어 3.0, 하드웨어 4.0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하드웨어 버전도 다르고요. FSD 버전도 12, 13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벽에 거대한 사진을 붙여서 테스트를 한다.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긴 하지만 테슬라의 FSD 정도라면 쉽게 해결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 로버는 최신 차량으로 다시 한번 실험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충돌 직전에 핸들이 살짝 꺾여요. 살짝 꺾이는데 그러면서 오토파일럿이 충돌 직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오토파일럿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어쩌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핸들을 꺾어서가 아니라 테슬라가 정말 충돌이 임박하면 그러면 오토파일럿 기능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해제돼서 핸들을 꺾었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까? 아닙니다. 오토파일럿이 자동으로 없어질 때는 반드시 핸들 그림을 크게 보여주면서 삑삑삑삑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삑삑삑삑 소리 없죠? 그냥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핸들을 돌렸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진 않고 너무 벽하고 들이받는다는 그 느낌,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자신도 모르게 탁 건드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멀리서 지금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땡겨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 또 땡겨요. 그러는데 벽이 바로 코앞에 있어. 그리고 3초도 안 돼서 들이받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상황을 모사해야 되는 거죠. 실제 도로 환경에서 벽이 저 멀리에 있다. 저 멀리 있고 나는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데 벽에 누군가 그림을 너무 똑같이 붙여놨다. 그럼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켰어야지. 왜 이걸 코앞에서 켭니까? 이상하죠? 아니 멀리서 하거나 가까운 데서 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멀리서 하면 그림의 테두리가 보입니다. 테두리까지 보였을 때 아 저건 그림이구나 라고 멀리서부터 인식할 수 있겠죠. 근데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화각이 있잖아요. 이 화각 전체가 그림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작동시키면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거고요. 카메라 화각이 이렇게 넓지 뭐 이렇게 좁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테슬라에 들어간 카메라는 3개가 들어가는데 그 화각이 다 다릅니다. 멀리를 보기 위한 좁은 카메라가 있고 중간에 보기 위한 보통 카메라가 있고 넓게 보기 위한 와이드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눈이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정확하게 딱
집을 수 있는 거, 나 왜 안 되지? 원래 있는 것도 딱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되는 게 눈으로, 두 개의 눈으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가까운 상황에선 그러면 요 테두리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서부터 작동을 시켰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실험뿐 아니라 다른 실험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선을 인지하고 작동되기 때문에 차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 Y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원래는 작동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실험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켜지 않고 실험했을 거라는 거죠. 라이다를 이용한 상황도 조금 이상합니다. 물을 가장 세게 뿌렸을 때 라이다가 인식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아이 마네킹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 정도 세기로 물을 뿌리면 라이다에서도 아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후 실험에서는 물을 적게 뿌렸는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이가 갑자기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비가 오는 것처럼 이 자동차가 있는데도 물을 뿌렸다면 그럼 더욱더 라이다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겠죠. 에이, 라이다는 되겠지 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지 라이다 전문기업 뷰런의 김재광 대표님께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가 물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한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막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려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저희 이게 뭐가 낫다 안 낫다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되게 바보 같은 얘기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있으면 다 나름의 의미가 있지, 어느 거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하나는 절대적으로 나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센서마다 가지는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 건데,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그 마지막에 막 이렇게 투명하게 네. 약간 비슷한, 그거는 정말 카메라가 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라이다의 특성에 되게 유리하게끔 테스트를 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카메라가 유리한 뭐 시험 조건으로 또 하면 라이다가 분명히 더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물을 쏘는 게 지금 대상 바로 앞에다가 물을 분사해서 얇은 물층을 만들어서 이걸로는 카메라로는 좀 인지하기 어렵고 라이다로는 좀 인지할 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만약에 실제 비라면은 이게 라이다 있는 차에도 물이 쏟아질 거잖아요. 라이다 센서를 향해서 똑같은 양이 분사된다면 라이다 센서도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둘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 저렇게까지 물을 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좀 편파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 도로 그려놓은 거 보면 네. 진짜 그냥 거기 봤을 때 돌리서 보는 그 사이즈대로 해놨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헷갈리게 그려놨잖아요, 도로를. 속이기 딱 좋은 그런 환경에선 어떻게 하면 속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겠네요. 네. 그거는 그냥 솔직히 사람도 사고 많이 될 만한 거 아닌가 싶던데.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참,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FSD를 관련해서 막 이제 자율주행을 막 밀고 가는데, 라이다 진영에서는 어떤 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나요? 사실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다 센서 융합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비전도 해야 되고 라이다도 해야 되고, 하나라도 센서가 더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테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요런 거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라이다 쪽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 주차 같은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차칸이 굉장히 좁고 미리 단위로 주차칸을 인지해야 될 텐데, 비전 센서로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자동 주차에서는 확실히 비전 센서가 도입되기 조금 까다롭긴 하겠네요. 그쵸,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쨌건 둘 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다 전문기업 뷰런 테크놀로지의 김재광 대표님이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라이다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고, 비전 센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비전 센서의 약점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환경에서 라이다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똑같은 상황을 라이다에다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라이다가 장착된 자율주행차가 없어. 그게 있어야지 거기다 뿌려서 확인을 하지. 지금 라이다 진영에서는 뭔가 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쉽지가 않다.
특정한 유튜버를 비난한다기보다는 지금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의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살펴봤고요. 라이다나 비전 센서나 레이더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율주행을 위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 하나는 절대적으로 나쁘다거나 어떤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그런 것들은 세상에 없다. 다 상호 보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활용해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로카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 놀